곧버스 투자자들이 제 주위에도 있고 또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작년에 곧버스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고 손실 본 친구도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알려줄 겸 영상을 만듭니다. 음, 제 친구가 그렇게 많이 투자한 줄 알고 있었으면 제가 단톡방에 알려줬을 텐데, 왜냐면 갑자기 외국인 선물이 화이자 발표 전에 갑자기 이게 상향으로 떴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투자한 줄 몰랐으니까요, 제가. 근데 뭐 그 친구는 뭐 예전에 한 뭐 10년 전에 얘기했을 때도 잘 안 듣던 친구라 뭐 그래서 얘기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2008년 전에도 제가 주식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냥 쌩까고 투자하다가 손실을 봤었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듣던 친구한테는 뭐 굳이 또 얘기해봐야 그런 거라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큰 손실 당했다는 얘기 들으니까는 이거 그냥 참가, 그렇다고 해서 제 얘기가 늘 맞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뭐 저도 틀릴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말 시황에 한 가지 제가 빠진 얘기가 있는데, 미국채 하락이 아직 완전히 상승전은 하지 않았다는 점,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주식은 대거 매수했는데 선물은 대거 매수가 아니라서 지난주까지 아직도 마이너스 3천억까지 매도 포지션이 남아있다는 점. 이제 그건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는 뭐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줄어든 거죠. 마이너스 1조 원까지 갔다가 이번에도 좀 줄어든 거라 근데 그 얘기가 좀 빠져가지고 앞으로도 외국인 선물은 매우 중요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방향은 지금 외국인 선물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곧버스 투자 외국인 선물을 무시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닌데요. 예. 작년에도 선물대로만 했으면은 곧버스 손실 안 당했을 겁니다. 일단 차트 고개를 들면은 무조건 곧버스는 손절해야 된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1월 화이자 이후 나왔는데 예전의 고점, 신고가 할 때 최고가를 낼 때는 무조건 곧버스는 손절이에요. 여기 그냥 무조건 손절이에요. 제가 이걸 뭐에 비유를 하자들 맨날 공부하다가 30등 아래 하던 친구가 드디어 29등을 했을 때 이 친구는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맨날 30등, 60등에 30등 하다가 30등에서 맨날 30등 찍고 30등 찍고 하다가 드디어 29등을 딱 했을 때 이때는 이 인간이 얘는 공부를 했구나라고 판단해서 이게 굉장히 강한 상승 신호입니다. 이거는 차트적으로는 요럴 때 끊을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지금에 적용을 시켜야겠죠.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여기에 적용시켜요. 만약에 이후에 여기를 뚫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막 15등 정도 위치라고 칩시다. 15등 찍고 15등 찍고 15등 찍고 하다가 이 인간이 갑자기 14등을 했어. 얘 공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예. 어쩌면 10등도 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곧버스 주제 여기서 무조건 끊어라. 그러나 지금처럼 이평선으로 끊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시는 분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 하지 마세요. 5일선이니까 5일선, 21선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5일선, 21선 회복한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이거는 단타 치는 분께는 지금 댓글을 보시니까 지난주 곧버스 매수가 많았는데 개인들 그랬더니 댓글을 달리셨습니다. 예. 박스권 단타치. 박스권 단타도 지금은 아닌데요. 박스권이라 레버리지로 단타를 치고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단타 입장에서 설명드릴게요. 단타시 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5일선 끊으세요. 5일선 5일선 회복시 일부 줄여야죠. 이렇게 되면은 5일선 모른다 그러면은 그 박스권 단타 치면 5일선 모르는데 단타 한다? 그거는 뭐 외과 의사가 메스를 다룰 줄 모르는데 수술한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5일선 모르는데 어떻게 단타를 해요 여러분. 기본인데. 아니면은 시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지금의 버블이 있어서 인버스를 해야 된다고 한다. 그렇게 인버스를 하시는 박스권 단타가 아니라 그러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매달 적립식 분할로 사 모아야지. 일정 기간에 사 모으고 그러고 나서, 그러나 이러한 분들도 좀 인버스를 많이 취해야 될 때가 나온다. 그게 언제다? 장기 추세 이탈할 때. 지금 장기 추세 이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박스권 단타에서 지금 곧버스를 하시는 분은 왜, 이번 주에 안 줄이신 분은 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권 윗단도 아니에요. 일단은 박스권 윗단도 아니다. 박스권 단타면 박스권이 돼야지 하는. 여기서 쳐야지 그러면. 아니야? 그럼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박스권 단타도 아닌데요. 아니면 이 박스권 사단을 살짝 깼을 때 여기서 인버스를 쳤다. 그리고 회복하면은 줄여야죠. 그죠? 박스권 단타가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박스권 단타를 하시려면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인버스를 늘린 다음에
근데 아까 말한 14등이 돼버리면은 손절하는 방식. 뭐 그 방식이 그래야 박스권 단타. 지금 박스권 단타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면은 이평선에 붙었다. 근데 이평선에 붙었다. 이평선 그러니까 반등해서 여기서 이평선 아래로 갈 거라서 고포 쳤다. 그러면 이평선 회복한 수요일부터 줄였어야 됩니다. 목요일이구나. 목요일부터는 줄였어야 됩니다. 이평선. 사실 수요일도 살짝 5일선은 언제 넘었는지 보여드릴까요? 5일선. 5일선은요 지지난주 금요일 여기 때 넘었잖아요. 5일선이 지금 요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5일선이. 예? 5일선. 그리고 한 번도 안 깼는데 뭐.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금요일날 넘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줄였어야 돼요. 고버스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시면은 단타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차트 기본 지식이 없다. 그럼 단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분대로 하시면은 안 돼요. 5일선이 살아있는데 이걸 하방을 친다? 단기적으로 5일선 타고 오르는데 지금 보세요. 5일선 타고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고버스 올인을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투자 비중 70% 여기서 좀 조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면 투자 비중 60% 인버스 40%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 폭락이 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거든요. 그죠? 이런 지점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아랫단이 박스권 하단이 깨지니까 이때는 생각해 볼 수 있다가 회복되면 다시 뭐 이 정도로 가다가 지금처럼 추세선을 회복하게 되면은 뭐 80대 20 선물 동향이 만약에 매수로 상향이 쌓인다 그러면 뭐 90대 10 여기를 뚫는다 14등이 된다 그러면 그때서나 100% 하는데 여기를 손절로 잡는 겁니다. 그때는 100% 가는 그런 식으로 그냥 7대 3에서 조금씩 조절하는 정도로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70%를 어떻게 합니다. 제가 업종 동향을 매주 보여드리고 있죠. 업종 동향대로 좋은 업종 투자하면은 7대 3으로도 수익이 나죠, 여러분. 그죠? 어쨌든 지수는 지지부진거리고 있는 거고 업종 선택 잘하면은 70%빡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그것에서도. 예. 저희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장중에 주식 현황팡이라고 실시간 방송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중에 매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 동향이 나오죠.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시, 11시 경이 되는데 선물을 마이너스 4천억 가량 해서 두 개 합쳐야 됩니다. 여기가 미니 선물 여기구나. 잠시만요. 미니 선물 합쳐서 외국인 동향.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은 지금 마이너스 3,200억 정도.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오늘 마이너스 3,200억 쌓이게 되고. 그래서 누적으로까지 계산해 드리고 있는데 누적으로 보통 마이너스 3조 원가량 쌓이게 되면은 상승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외국인 선물 예를 들어 외국인 이게 마이너스 5조 원가량 넘어간다. 그러면 뭐 단기로도 인버스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많이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은 외국인의 선물 방향대로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곧버스를 장투하고 싶으면 부여 적립식으로 하시고요. 여러분이 곧버스를 장투하고 싶으면 나스닥의 버블이 훨씬 심하니까 나스닥 인버스를 하십시오.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고 지금은 둘 다 장기 추세 이탈 안 해서 장기 추세 이탈하면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는 많이 들어가세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나스닥 장기 추세 이탈한다? 그러면 하방 크게 쳐야죠. 그 수익원이 될 텐데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추세라도 보고 좀 하향 신호가 났을 때 박스권 하단 이탈했을 때나 그럴 때 좀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참고하시면 돼요. 단타자는 이거 대응을 해라. 신고가 대응을 방금 말씀드린 대응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 두 분 다 선물 동향은 꿰고 차고 있어야 됩니다. 꿰고 차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나스닥을 갑자기 급락하기로 되면은 코스피 선물을 어떻게 알고 다 조절하는 월가가 하는 일이겠지만은 턱턱 하루에도 막 마이너스 1조 원씩 막 낸다니까요. 선물 동향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버스를 끼고도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국내 주식 버블은 나스닥에 비해서 절대 심하지가 않고요.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저평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업종별로 있어요. 업종별로는 아직도 저평가가 있어서 투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지로 인버스를 하는데 코스피 투자하면 코스피 인버스를 끼는 게 낫긴 하지만 원래는 가치적으로는 나스닥 인버스를 끼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지금 선물 플레이 조작을 위해서 나스닥이 계속 승부 조작, 토토처럼 승부 조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면서 한 번에 들어갔다가 또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분할과 분산으로 해서 여러분이 좀 당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인버스 대응은 그냥 차트대로 가는 거면 저희는 일단 차트대로 가는 거. 여기를 뚫으면은 당연히 인버스 줄여야 되고요. 만약 이 하단을 깬다. 인버스 거하게 늘려야죠. 이거 여기는 인버스 거하게 늘려도 여기를 깨면요. 이 아랫단이라도 깨야죠. 아니면은 중간에 인버스를 미세 조정하는 것은 이 추세선이라도 추세선을 하던 이 추세선을 못 잡는 분들은 21선 정도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21선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금선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그거는 종목마다 차트마다 좀 추세가 조금씩 변이가 있긴 합니다. 예, 지금은 제가 33일선을 잡아놨는데 33일선을 타고 올라서 잡아놓은 거고요. 어쨌든 21선이라도 미세 조정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 역시 화끈하죠. 하더라도 레버리지 하더라도 곱버스. 근데 그게 별로 좋은 너무 무리한 그래서 두 배가 크진 않죠. 왜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5배, 10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원자재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점 끊는 대응은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렇게라도 말 그대로 박스권 대응이라고 나중에 하십시오. 인버스 하시게 되면 중간에 인버스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라도 손절 라인으로 꼭 잡아서 이때와 같은 작년 11월과 같은 이때와 같은 건 당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너무 어렵나요? 그죠? 예. 제가 곱버스나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제가 뭐라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하도 많이 그랬고 이게 습관이 돼서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레버리지를 안 썼다면 방향성은 다 맞춘 적이 거의 대부분 방향성은 다 맞춘데 중간에 너무 무리했다가 저도 여러분이 당하시는 곤란처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제안이고 그래서 제가 점점 레버리지도 줄이고 점점 같이 투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수많은 15년 넘는 그 경험 속에서 제가 얻은 건데 여러분은 굳이 저처럼 경험하고 터득하는 것보다는 제가 원리를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면 망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대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 레버리지 쓴다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5일선은 대단히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거거든요. 5일선도 넣어야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단타 하시는 분들 5일선 깨지면은 그때 고려하셔도 되긴 되죠. 5일선 매매를 하겠다. 막말로 5일선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면 11선에도 여기 같은 경우 11선 타고 올랐습니다. 5일선은 살짝 깨진 구간이 나오고요. 11선 타고 올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선 타고 올랐고 여기는 5일선 타고 올랐죠. 여기는 5일선 매매를 하셨으면은 하고 여기는 여기서 잠깐 한 번 깨져서 5일선 타고 올랐어도 여기서 먹었겠죠. 5일선이 매매가 급등 기간에 먹히는데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에는 5일선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점이 있다는 점. 저보다 차트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은 각자 잘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